안녕하세요. 성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2020학년도 고2 6월 모의평가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106페이지입니다. 한번 지문 분석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외부 물질의 종류가 나왔네요. 몇 가지? 뭐뭐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외부 물질. 우리 인체는 항상 이런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고 있죠. 이들은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인체는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외부 물질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질병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몸이 방어를 해야겠죠. 자, 이런 방어를 뭐라고 부른대요? 밑줄 쳐볼게요. 인체는 이것에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면역반응이라 한다. 면역반응 네모하고 면역반응의 개념 정의를 한번 밑줄 쳐볼게요. 이렇게 어떤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때 보통 정의되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쳐주고 그리고 밑줄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개념 서술이 문제로 나왔을 때 빨리빨리 지문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모모하기 쉽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보통 이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잘못된 오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모하기 쉽다, 모모라고 알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잘못된 내용이야 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뒤에 나올 것이란 걸 우리가 예측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온 내용들 잘못된 오해인데요. 어떤 오해가 있대요?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외부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지 않은 올바른 상식은 뭐겠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 물질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은 적당히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의 첫 번째 문단 중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면역 반응의 개념, 그러니까 인체의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면역 반응이라고 부른다고 밑줄 쳤었죠. 면역 반응의 개념과 그다음에 건강하다는 게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한 걸 의미한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면역 반응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에 대한 일반적 오해. 다음 두 번째 문단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보통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아주 핵심적으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치워주세요. 그러나 다음 문장이 궁극적으로 사실 필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인체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뭐 하자? 면역 반응 적절하게만 나타나게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 될 거라는 거 여기서 짐작할 수 있죠.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 면역 질환. 여기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은 과도한 면역 반응의 부정적인 어떤 예시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면역 질환들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면역계가 일반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까지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장기 조직 이런 것까지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천식 같은 건 꽃가루나 먼지 같은 것들을 외부 침입 물질을 생각해서 과도하게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막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은 자신의 조직까지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네, 이 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질병들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신기하게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오히려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 좀 선진국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세포들이 좀 적고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너무 적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외부 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적다 보니 이제 아주 조그만 꽃가루나 먼지 이런 것에도 크게 반응하는 식으로 우리 인체가 변했구나라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한번 우리 요약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좀 과도한 면역 반응의 부작용의 예시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면역 반응의 부작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과도한 면역 반응의 부작용,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근 추세 어떻대요?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어디서? 특히 선진국에서 점점 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앞에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식으로 끝났어요?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다? 요거겠구나.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네, 세 번째 문단 읽지 않아도 두 번째 문단에서 했던 마지막 말 때문에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면역계 과민 반응, 과도한 면역 반응. 네, 같은 말이죠.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다. 네, 그 원인이 바로 뭐래요? 환경이래요. 인체는 무균지대, 균이 없는 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함께 진화해왔다. 아주 더러운 환경에서 아주 수백만 년 동안 같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즉 이들 침입자는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죠, 이 세균 바이러스도 지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은 어떤 역할을 한다?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선진국에서 이렇게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네요. 이런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면역 반응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과민하게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환경 개선으로 인해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네, 밑줄 쳐볼게요. 또 개념이 나왔으니까 밑줄 쳐봐야겠네요.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 밑줄 쳐보세요. 오히려 너무 깨끗한 위생적인 환경이 우리의 면역 반응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외부 침입 물질들을 너무 적게 만들어서 우리의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위생가설이라고 한대요.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 정말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좀 다른 상식이네요.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환경일수록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집안을 정말 너무 깨끗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아이들도 뭐 정말 흙 같은 데서 좀 놀지 않게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서만 우리가 살게 되면 오히려 면역계 과민 반응이 너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심 내용 우리가 아까 정리했었죠.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이게 뭐래요? 바로 우리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기 때문이다. 그거를 네 글자로 위생가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너무 우리가 위생적인 곳에만 살기 때문이다. 바로 위생가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자, 여기서 위생가설의 시사점, 즉 의의 시사점이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한테 암시하고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게 시사점입니다. 위생가설은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대요. 어떤 메시지? 인체가 외부 물질과 공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외부 물질 없이 우리만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게 공존해야지 우리가 적당한 면역 반응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외부 물질들이 배척되기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지므로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적당히 우리 몸에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외부 물질과 함께 살게 되면 외부 물질이 자꾸 우리 몸 공격하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역할만 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막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자꾸 외부 물질들을 공격하고 없애려고만 하면은 우리 몸이 외부 물질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공존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외부 물질과 우리 몸이 공존하는 예시로 무엇을 들고 있냐면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장 안에는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10여 배나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몰랐죠? 여러분 몸 안에 세포수보다도 훨씬 많은 10배가 더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대요.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외부 물질이라고 다 몸 안에서 다 밀어내기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공존을 허락해주는 그런 외부 물질, 바로 장내 미생물 같은 것들도 있대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번째 문단에 대한 중심 내용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위생가설이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냐? 어떤 시사점이 있냐?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바로 우리 몸은 외부 물질과 공존을 해야 면역 반응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면역계가 외부 물질과 왜 공존이 가능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면역계가 외부 물질과 공존하는 이유라기보다는 방법이죠. 공존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 뭐래요? 장내 미생물이래요. 그 장내 미생물의 어떤 예를 들면서 외부 물질과 공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을 면역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 다음 문단에서 이제 얘기가 되겠죠.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 면역세포들은 외부 물질을 제거하려고 하죠. 여기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이다. 네, 그 면역세포로서 외부 물질을 공격하고 없애주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뭐가 있대요? 면역세포에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가 있대요. 여기서 면역세포의 종류가 나왔네요. 두 가지 나왔습니다. 수지상세포, T세포.
수지상 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이다. 수지상이라는 그 말이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와 있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나무 숫자에 나뭇가지 지, 세밀할 상, 한자어를 써서 세밀한 나뭇가지라는 뜻을 가진 그런 세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지상 세포의 이름은 어떤 역할이나 인체 내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뭐 이런 걸로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세포막의 모양을 따서 이름 붙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다. 자, 여기서 수지상 세포의 어떤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의 역할 무엇일까요? 바로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들을 인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다라는 게 역할 두 번째입니다. 좀 복잡한 설명이니까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소장과 대장 주변에 림프절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대요. 이 림프절에는 미성숙 T세포가 있습니다. 미성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T세포가 아직 성숙하기 이전 단계 어떤 애기 T세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꿔주는 역할이 뭐래요? 바로 수지상 세포래요. 이 수지상 세포가 미성숙 T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것을 조력 T세포와 뭔가 조력하는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세포 독성, 뭔가 독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세포 독성 T세포로 이렇게 나눠서 분화를 시켜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미성숙 T세포는 조력 T세포랑 세포 독성 T세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분화되면서 발전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여기서 또 이 두 종류의 T세포 뭐냐면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말하는 거죠.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하는 또 역할이 나오네요.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하는 역할, T세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 이 T세포들은 어떤 역할을 한대요?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대요. 이제 5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5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면역세포의 종류 뭐 있었어요? 수지상 세포와 T세포였죠? 면역세포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각각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6번째 문단 볼게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지상 세포에게 영향을 미쳐 그 성격을 바꿔놓는다. 네, 장내 미생물도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자구책을 마련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상 세포한테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그 성격을 바꿔놓는데요. 즉 수지상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지상 세포를 그러니까 기능을 잃은 장애가 있는 세포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 때문에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수지상 세포를 뭐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조절 수지상 세포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장내미 생물의 역할이 나왔네요. 장내미 생물의 역할은 뭡니까? 수지상 세포를 무엇으로 바꿔준다? 조절 수지상 세포로 바꾼다는 것인 거죠. 조절 수지상 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키는데 여기서 조절 수지상 세포가 또 하는 역할이 나왔네요. 이 조절 수지상 세포의 역할은 뭐예요?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가 아니라 뭘로 바꾼대요? 조절 T세포로 바꾼대요.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키는데 조절 T세포는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와는 달리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조절 T세포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역할을 한대요. 면역 반응을 오히려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절 T세포래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름이 조절 T세포인가 봐요.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도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한번 도식화해 볼게요. 장내 미생물이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수지상 세포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수지상 세포는 장내 미생물 때문에 뭘로 바뀌게 돼요? 조절 수지상 세포가 되죠. 조절 수지상 세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절 수지상 세포는 또 누구한테 영향을 줍니까? 얘는 이제 미성숙 T세포에게 영향을 주죠. 자, 그럼 조절 수지상 세포 때문에 미성숙 T세포는 뭘로 바뀌게 돼요? 조력 T세포나 세포독성 T세포가 못 되고 조절 T세포가 돼버리죠. 도식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를 조절 수지상 세포로 만들어주는 건 장내 미생물. 그 다음에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바꿔주는 건 조절 수지상 세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막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바라고 하고 적어볼게요. 장내 미생물이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이죠. 면역세포 두 가지 수지상세포와 T세포에 둘 다 영향을 주고 있죠. 면역세포의 성격을 바꿔놓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 같이 볼게요.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그 결과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원래 하려던 역할은 그냥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장내 미생물 때문에 인체 면역계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대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대요.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주는 또 영향이 나왔네요. 면역 반응을 잘 조절해준다.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장내 미생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나왔어요. 바로 뭐래요? 이렇게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해줘서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준대요.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 네, 실제로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한테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조절 T세포를 딱 주입을 해주면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억제가 되면서 증상이 완화가 되고 치료가 된대요.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외부 물질이라고 다 없애야 되는 나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 몸에 약간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우리 몸에 공존을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 면역계 과민 반응 억제에 도움을 주는 외부 물질의 긍정적인 효과. 자, 이렇게 우리가 문단별 중심 내용을 찾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중심 화제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 글의 중심 화제, 그래서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인체의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면역 반응 중심 화제이죠. 그 다음에 이 글의 서술 방식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글의 서술 방식을 보면요. 자, 1문단에서 어떤 서술 방식을 보면 대상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잘못된 통념을 소개한 다음에 그 잘못된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서술 방식으로 취하고 있죠. 또 어떤 이런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 같은 걸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원인을 분석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세포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서술 방식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통념을 깨고 어떤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다. 적어볼게요.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고, 그러니까 외부 물질은 다 나빠! 이런 통념을 반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줄 알았던 면역 반응의 부작용과 우리가 너무 나쁜 줄만 알았던 외부 물질의 긍정적 역할을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식에 대한 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인식 전환? 면역 반응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외부 물질을, 그러니까 마냥 긍정적인 줄 알았던 면역 반응은 부정적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 변화. 마냥 부정적인 줄 알았던 외부 물질에 대해서는 얘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서술 방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6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사실적 이해 문제라기보다는 윗글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서술 방식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1번.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면역 반응이 과도해졌을 때 그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면역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조절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의 수정이 아니라, 여기서 가설은 위생가설 하나 나왔죠. 위생가설은 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설의 수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잘못된 통념, 면역 반응은 무조건 좋다, 그리고 외부 물질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런 잘못된 통념을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설명하며,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설명한 건 맞아요. 너무 위생적으로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외부 물질이 너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면역 반응이 과민해졌다라고 원인을 설명한 건 맞죠? 그리고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 면역 반응은 무조건 좋다.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해서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면역 반응에 대한 그런 통념이 있었는데, 이런 통념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 맞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보통 26번 문제처럼 어떤 서술 방식을 묻거나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물을 때 적절한 정답이 되는 선지는 이렇게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주제랑 관련 있는 선지인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의 주제는 면역 반응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고치고 적절한 외부 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우리의 면역 조절 능력을 기르자라는 게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통념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주제. 네, 이거랑 가장 관련 있는 선지는 2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소개하고, 상반된 관점이 소개가 들어가긴 했죠. 우리의 잘못된 통념이라는 관점과 그 다음에 필자가 주장하는 어느 정도의 외부 물질 유입을 통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상반된 관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 관점이 지닌 각각의 한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계, 면역 반응이 활발해서 완벽하게 외부 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는 잘못된 관점에 대한 한계만 있었지,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억제 물질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 대한 한계는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면역계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네, 해결 방안 제시한 거 맞아요. 외부 물질과 우리가 공존하면서 조절 T세포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외부물질 많이 주입하다 보면은 외부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면 어떡해요? 뭐 이런 반론 같은 게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론에 대해서 반박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면역 반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한 뒤 면역 반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소개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면역세포를 생성 위치에 따라서 분류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지성 세포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라고 모양을 본따서 지은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분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지성 세포와 T세포를 분류했지만 이것들은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한 적 없었고요. 만약에 요 말을 갖다가 지워버리고 면역세포를 분류한 뒤 각각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은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요 생성 위치에 따라라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26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27번 볼게요.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1번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1번 내용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요. 육문단 전체 내용이 27-1번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내 미생물은 자기를 공격하는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 성격을 바꿔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지상 세포가 면역 반응을 못 일으키게 해서 자기를 안 죽이게 그렇게 조절 수지상 세포로 바꾼 이런 과정으로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육문단에 있는 전체 내용이 바로 27-1번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죠.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지만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육문단에 답이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의 성격을 바꿔서. 2번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27-2번은 여기서 확인 가능하죠?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즉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7-2번이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27-3번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은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면역이 과도해지면 알레르기, 천식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일어나는 질병은 알레르기, 천식, 자가면역 질환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27-3번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 27-4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생가설에 따를 때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는 무엇일까? 위생가설의 내용이 뭐냐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너무 깨끗한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설이에요. 그런데 4번을 보면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 변화를 얘기하는 게 위생가설인데 긍정적 변화가 뭐냐고 묻는 27-4번은 틀린 선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27-4번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 27-5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찾아볼게요. 인체가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네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죠.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이 말에서 인체가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하게 되면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익?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지 않고 균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27-5번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번에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8번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체의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인체 면역계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해요? 아니면 외부 물질이 들어와 줌으로써 그것이 조절 T세포를 만들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조절 T세포를 혼자서는 못 만들죠? 뭔가 미생물이나 다른 외부 물질이 들어와줘야지 그것으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세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한다는 말은 바로 1번에서 바로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면역계는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물질의 유입으로 조절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오답률이 49%나 됐던 문제였습니다. 2번,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강하게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 보면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오해를 얘기했죠. 이거 틀렸다고 뒤에서 반박했어요. 건강하다는 게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하게 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강약이 조절되어서 억제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2번 인체가 건강하다는 건 어느 정도 외부 물질도 들어와서 면역 반응이 강하게 조절되는 거 맞아요. 3번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것은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 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에 따르면 외부 물질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해로운 물질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꽃가루나 먼지 같은 물질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8-3번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4번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이것은 위생가설의 내용이죠.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이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 여기에서 28-4번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너무 개선되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되었죠. 28-5번 장내 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인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내 미생물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 성격을 바꾼다 그랬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라는 말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지상 세포의 성격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공격을 피하기 위해라는 지문의 내용을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라는 선지의 말로 바꿨고요. 그리고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라는 말을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바꿨어요. 수지상 세포는 면역세포니까 면역계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약간씩만 바꿨던 28-5번은 적절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봤더니 면역계의 작용을 도식화했네요. 가와 나가 있는데 지금 봤더니 세포의 이름들이 좀 달라요. 가에서는 수지상 세포라고 써 있고요. 나에서는 조절 수지상 세포라고 써 있어요. 수지상 세포는 어떤 역할? 미성숙 T세포를 T세포로 바꾸는데 여기서 T세포는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런 T세포들은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간은 외부 물질을 공격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공격하고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나의 조절 수지상 세포 같은 경우는 미성숙 T세포를 어떤 T세포로 바꾸냐면 조절 T세포로 바꿔요. 그리고 이 조절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외부 물질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가와 나는 서로 반대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간은 면역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나는 면역 반응을 더 약하게 만들고 억제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더 쉽겠죠? 1번 가의 수지상 세포는 나의 조절 수지상 세포와 달리 외부 물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한다. 그렇죠. 수지상 세포의 역할이 외부 물질을 인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가 공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얘기를 앞서 했었습니다. 오문단에 나와 있죠. 수지상 세포는 인체의 침입과 외부 물질을 인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외부 물질을 인지해서 그래서 T세포가 이제 이 물질을 없애버리도록 도와주는 역할,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절 수지상 세포와 달리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는 거 맞죠? 2번 가의 T세포는 나의 T세포와 달리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가의 T세포인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는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외부 물질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3번 나의 미성숙 T세포는 가의 미성숙 T세포와 달리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가의 T세포는 두 개, 조력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이렇게 두 개로 바뀌지만 조절 수지상 세포가 영향을 미친 미성숙 T세포는 조절 T세포 하나로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3번도 적절한 설명이네요. 4번 나의 T세포는 가의 T세포와 달리 과민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나의 조절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과민 면역 반응을 치료할 수가 있겠죠. 과민 면역 반응으로 생긴 염증 치료한다는 얘기가 7문단 마지막 문단에 나왔었어요.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라고 했으니까 조절 T세포인 나는 과민 면역 반응에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적절하죠. 맞는 말입니다. 5번 가와 나의 작용은 모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다. 가는 맞는 말인데요.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죠. 나는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는 게 아니라 더 잘 될 수 있도록 면역 반응을 오히려 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5번이 적절한 답입니다. 이 문제도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림 나와서 어렵게 느껴졌는지 오답률이 39% 났던 문제라고 합니다. 30번 문제 볼게요.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보충하고자 할 때 그 구체적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를 활용하라는 독서 문제는 보기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지만 정답이에요. 아무리 다른 말이 적절한 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보기랑 관련이 없으면 그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보기를 꼭 활용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를 보면요. 최근 기생충이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생충이 치료에 효과가 있대요. 기생충은 장내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처럼 뭐예요? 외부 물질에 해당하죠. 외부 물질을 유입시켰는데 치료에 효과가 있다? 아하! 이거 기생충도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를 만들어서 과민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가 있었겠죠?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의 뇌 조직을 관찰한 결과
그 질병 역시 역시나 그 질병 역시 면역계 과민 반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면역계가 너무 과민하면 뇌한테도 안 좋은 영양 질병을 가지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기생충을 이용을 했더니 기생충을 사람 몸 안에 넣었더니 물론 당연히 어떤 부작용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은 뇌를 고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기생충을 넣은 겁니다. 기생충을 넣었더니 면역 반응이 좀 억제가 되면서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일어났던 뇌 조직의 어떤 손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면 이 보기를 활용해서 윗글을 보충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아, 역시 외부 물질이 좀 필요해. 외부 물질이 공존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억제되잖아? 이런 얘기겠죠? 자, 관련된 선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네요. 외부 물질과 공존하여 면역 반응이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되고 약간 억제가 됨으로써 그래서 성과가 있었던 사례로 활용한다. 네. 이것은 마지막 문단에서 보면 조절 T세포를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줬더니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이 완화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기생충 넣어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뇌조직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사례로 활용을 하게 되면 6문단을 더 보충해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1번 선지는 마지막 문단을 보충해줄 수 있는 적절한 선지였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렸냐면요.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 아니지. 외부 물질은 항상 면역 반응을 억제해준다 그랬잖아요. 활발 아니고요. 억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인체가 무균지대나 청정지대에서 진화를 거듭해왔다? 아니에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인류는 아주 더러운 환경에서 진화를 거듭해왔다고 앞서 설명했었어요. 틀린 설명이기도 하지만 보기랑 연관도 없네요. 4번. 면역계가 환경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4번 내용은 일단 말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환경이 발전되면서 위생 조건이 개선되고 너무 깨끗해지다 보니까 면역계가 아주 조그만 외부 물질에도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 버린 그런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이 지문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사례가 되려면 보기 같은 사례를 일려면 안 되겠죠. 보기 같은 사례가 아니라 더러운 나라에서 위생적으로 더러운 나라에서 살던 A군이 위생적으로 깨끗한 이웃 나라로 갔더니 그 나라에서는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런 식의 사례가 오게 된다면 4번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보기는 관련이 없어요. 4번은 보기와 맞는 말이라도 보기와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 인체에 침입한 유해한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면역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활용한다. 인체에 침입한 유해한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 물질들을 주입시켰잖아요. 인체에 침입할 수 있는 유해한 외부 물질을, 그리고 유해하지도 않았죠. 여기서는 외부 물질을 주입해서 그래서 면역계를 억제시키는 그런 사례로 만든 거지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건 아니죠. 5번과 관련이 있는 선지이려면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그 바이러스를 물리쳐서 질병을 이겨냈다. 이런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보기는 전혀 반대의 사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 지문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약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좀 재미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었으면 하고요. 기말고사에서 이 지문 나오면 꼭 다 맞으셔야 돼요. 알았죠? 모두들 안녕.